안녕하세요. 저는 아리에입니다.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이며 이들이 합쳐지면 우리가 보는 많은 것을 설명합니다. 매우 독특하면서 많은 것을 밝히는 인터뷰가 있습니다. 지난해 열이틀 전쟁 당시 이란 내에서 활동한 모사드 요원과의 인터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란 정권에 강력하게 퍼지고 있는 허위 정보 게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실제와 다른 이미지로 승리를 선전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현재 일어나는 일들과 연결됩니다. 이란의 경보, 워싱턴 테헤란 긴장, 이스라엘 내 미국 군사 배치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젯밤 이스라엘 채널 12의 일라나 다얀이 진행하는 탐사 프로그램 UFDA 에피소드가 방송됐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체 인터뷰를 공유하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전체 영상을 찾지 못해서 대신 주요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대해서도요, 모사드 요원이 이란 내 작전에 참여한 후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앉았다는 겁니다. 2025년 6월 12일에서 13일 밤 열이틀 전쟁 한가운데에서 그 남자에게 아라쉬라는 가명을 붙였습니다. 나이는 약 43로 이란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군 복무를 했고 이란 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왜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선을 넘었는지 부분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는 11살 때 자신에게 큰 영향을 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밤 그의 여동생이 집에 돌아오지 않아 가족이 경찰서에 갔습니다. 그의 말로는 여동생이 히잡을 벗어 체포되고 구타당했다고 합니다. 11살에 그런 일을 겪는다고 상상해보세요. 체제가 누군가를 집에서 데려갈 수 있다는 걸 직접 보는 겁니다. 어떤 이성적인 사회에서든 개인의 자유에 속해야 할 문제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국 그녀를 데려갔지만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남았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서방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라쉬는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체제에 맞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걸 더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주 비현실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30살쯤 되었을 때 컴퓨터 앞에 앉아 이스라엘 모사드에 어떻게 연락할 수 있는지 인터넷으로 검색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웹사이트를 열고 메시지를 준비했지만 막상 보내려는 순간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아주 힘든 결정이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에서 진행자 일라나 다얀이 그에게 선을 넘었다는 걸 아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는 솔직히 답합니다. 네, 선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장 중요한 생각을 바로잡습니다. 당신은 조국을 배신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입니다. 그는 이란과 정권을 구분합니다. 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그는 이란은 내 국민이고 정권은 또 다른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내 국민의 적이 아니라 내 적의 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문장은 당신이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란 사회의 일부, 특히 체제와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가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입니다. 아라쉬는 프로그램에서 민감한 임무를 위해 모집되어 훈련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2025년 6월 캠페인 이전에 자신이 이란으로 파견되었고 내부 공격을 담당하는 팀 중 하나를 이끌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밤 6월 12일에서 13일로 넘어가는 밤이 찾아옵니다. 그는 세이프 하우스에 있었고 출동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큰 임무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언제 어떻게 할지는 몰랐습니다. 오후에 명령이 내려졌고 좋아, 시작하자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차량에 탔고 차량에는 완벽하게 위장된 발사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잘 위장됐다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인터뷰에서 그는 실제 스트레스 수준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그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그는 2시간 이 넘도록 발사 명령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2시간은 비디오 게임도 아니고 영화도 아닙니다. 2시간입니다. 적진 한가운데 가만히 있으면서 이상한 움직임이나 즉흥적인 정권 검문,
의심이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간단히 말합니다. 정말 끔찍하고 매우 두려웠다고요. 명령이 내려진 건 새벽 3시 무렵이었습니다. 그들은 시스템을 설치하고 작동, 발사했습니다. 아라쉬는 미사일에 카메라가 달려있어 발사 시 목표물을 볼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것은 이스라엘을 겨냥한 탄도 미사일 발사대였고 그들은 이를 파괴했습니다. 그 후 그는 사령부에 전화를 걸어 무언가를 보고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임무를 완수했다고요. 반대편에서 그래, 네가 해냈어라고 답하고 그는 소리치고 싶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해냈다고요. 그 대조를 보세요. 그 남자는 이스라엘을 지지하지만 이란인입니다. 그는 친이스라엘 광신자가 아니라 정권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며 국민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아요. 이제 두 번째 층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날 밤이 큰 타격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선택적인 제거, 방공망에 대한 타격, 핵심 인물들의 좌절, 내부 공격 등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매우 수준 높은 작전 쇼였습니다. 그러나 핵 프로그램 얘기엔 항상 포르도우란 무게감 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시설은 산 아래에 파묻혀 있는 곳으로 이란 정권의 농축 프로그램에서 왕관의 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보도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수년 동안 안보 시스템 내에서 여러 계획과 아이디어가 논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포르도우는 확실한 목표였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이 왔을 때 말이죠. 성경에서 따온 이름을 가진 거대한 프로젝트가 있었고 막대한 자원이 투입되었으며 어느 순간에는 거의 모사드의 주요 과제가 되었다는 언급도 있습니다. 모사드의 전 국장 타미르 파르도는 투자 규모와 만약 총리가 멈추라고 했다면 멈췄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결코 멈추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전 국장 요시코에는 취임 당시 그 작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종료했다고 말합니다. 이후 데비 바르네아가 재취임하며 그 작전이 재개됐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수년간의 계획과 수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포르도우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었습니다. 이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보와 작전에서 인상적인 성공을 거둘 수는 있지만 전략적 목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완전히 다른 수준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잠시 멈추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새 영상 업로드 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처음 보신다면 제 채널에서 아리의 N 이스라엘에서 저는 이스라엘의 최신 소식과 지역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릴 것은 이란 정권의 뻔뻔함의 극치입니다. 그럼 제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셜미디어, 특히 XX에서는 새로운 이란 위성이 최근 촬영한 사진을 통해 지난해 6월 12일 전쟁 동안 이스라엘 네바팀 공군 기지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는 게시물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게시물에서는 이란 위성이 최근 촬영한 사진을 통해 피해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6월) 그 해에 차분히 검토하고 그 장소를 비교해보면 그 네바팀, 즉 네게브에 위치한 이스라엘의 유명한 공군기지라고 주장되는 그 사진들은 사실 다른 것과 일치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구글 어스에서 볼 수 있는 공개된 사진들이고 이스라엘의 것이 아닙니다.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의심도 풀 수 있도록 저는 지금 구글 어스 애플리케이션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은 중동 지역의 지도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을 왼쪽과 오른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란 쪽으로 가까이 가서 무엇을 발견할지 보세요. 바로 수도 테헤란 동쪽입니다. 우리는 소르케 헤자르 국립공원 단지 안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란 군사기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스라엘 기지라고 주장된 사진들은
실제로 이란 동쪽에 있는 이 기지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네바틴 기지가 파괴된 사진이라고 공유된 또 다른 사진도 사실은 같은 이란 기지의 사진인데 단지 방향만 다르게 회전된 것입니다. SNS에 공유된 사진, 즉 이란 위성이 촬영했다고 주장된 사진을 뒤집어 보면 이란 기지의 구조물과 완전히 똑같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것은 전형적인 선전입니다. 그들은 실제 피해 사진을 보여주지만 자기 시설 사진은 우스꽝스럽게 보입니다. 그것들을 이스라엘 사진인 척하며 SNS에서 악순환을 조장합니다. 사실 초보자들이나 할 행동입니다. 그들이 가짜 뉴스를 만들려 했다면 이스라엘 기지 사진을 인공지능으로 조작했을 겁니다. 요즘은 그게 가능한데도 이 천재들은 전쟁 중에 공격받은 자기네 군사 기지 사진을 그냥 찍어서 전 세계에 팔아넘기는 게 더 쉬웠던 모양입니다. 마치 이란의 강철 같은 힘이 이스라엘 기지를 박살낸 결과인 것처럼 말이죠. 이걸 반이스라엘, 반유대주의자들이 아무런 확인도 없이 자기네 소셜미디어에 그대로 올리고 퍼뜨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불편해하실 분들도 알지만 이스라엘 관련 소식을 즐기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파괴됐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사람들이 휩쓸리기 전에 풍선을 터뜨리는 게 낫다고 봅니다. 지금 이 순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분위기가 너무 긴장되어 있어서 바로 이런 상황이야말로 허위 정보가 퍼지기 딱 좋은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신경전, 불안, 그리고 이미 믿고 싶은 것을 확인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소셜미디어에 떠도는 정보나 여러분이 보는 것에 정말 조심하시고 무엇보다도 공유하기 전에 꼭 제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이야기와 별개로 현실에선 이 지역에서 여전히 큰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란에서는 최고 경계령과 자원 동원이 보고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긴장 상태가 아닙니다. 펜타곤에서는 이란과의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협상이 사실상 좌절되었고 기본적으로 실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 워싱턴과 테헤란 간의 직접 대화를 촉진하려는 시도는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군사정보국장인 바인더 소장이 이번 주 초에 펜타곤에서 회의를 위해 워싱턴을 방문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CIA와 백악관도 있었습니다. 즉, 최고의 협조 체계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이 열릴 때는 매우 심각한 상황과 가능성들이 논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내일부터 전면전이 시작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선택지는 이미 테이블 위에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상황이 직접적인 충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느껴집니다. 실제로 바로 오늘도 그렇습니다. 미국 구축함이 이스라엘 남부의 에일랏 항구에 정박했습니다. 이는 에일랏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력을 배치하는 일환입니다. 여러분이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면 이곳은 홍해에 위치해 있으며 이스라엘 남쪽 끝에 있고 이집트와 접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미국 구축함이 정박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지 전략적 이유와 자원 배치 및 운영상의 위치 선정 때문일 뿐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국방군 참모총장 에얄 사미르 중장은 사람들이 종종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승리는 미사일이 아닌 물류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문자 그대로 모든 부대의 작전 능력이 이스라엘 기술 및 물류국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국가의 완벽한 안전망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다시 말해 연료도 없고 예비 부품도 없고 탄약도 없고 정비도 없고 수송도 없고 통신도 없으면 아무리 용감한 군대라도 버틸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런 말을 들으면 숨은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장기적인 시나리오,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는 걸까요? 첫째로 아라시의 인터뷰는 수년 전부터 의심되던 어떤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하지만 이제는 직접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란 내부에서 활동하면서
솔직히 말해 정말 인상적인 수준의 침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같은 인터뷰는 한계도 보여줍니다. 포커스가 포르도, 즉 가장 보호받는 핵심으로 옮겨지면 모든 것이 이미 해결된 것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셋째로, 이란 정권은 디지털 선전이라는 카드를 강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상처로 이스라엘의 상처를 조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역 동맹국들 앞에서 이미 추락한 자신의 이미지를 회복하려는 방법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지역은 지금 모든 움직임, 엘랏에 파견된 구축함, 워싱턴에서의 회의, 연설, 이란 내의 내부 경계령, 이 모든 것이 엄청난 압박을 더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질문은 가까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입니다. 우리는 주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공격 여부가 아니라 인식이 어떻게 변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이란은 미국의 행동을 어떻게 예상하고 미국은 이란의 행동을 어떻게 예측할까요? 또 이스라엘은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없다고 생각할까요? 결국 여기서 적들과 홀로 싸우는 건 그이기 때문입니다. 중동에서 이런 인식의 게임이 갈등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매우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꼭 구독해주세요.